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랐습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는 저희는 양산사인데 거기는 2명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3명, 4명 이렇게 낳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너무나 경쟁 속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부모들이 좀 열려있어갖고 저희 이제 그 서동분이 그쪽에 초등학교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명 갔다가 그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2명, 3명, 4명 했다가 최근에는 0.78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되면 이제 나가게 되고 부모님들도 이제 중학교에 나가게 되고 하니까 학교가 이제 조금 더 학생수가 줄긴 하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활달하게 뛰어놀고 몰려다녀요. 그리고 부모님들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엄마도 형편이 괜찮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행복하게 평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다시 아기를 낳는다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저도 이제 아기를 40세에 출산했어요. 그래서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기를 낳고 그래서 태명급이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둘이 결혼하고 한 명밖에 안 났으니까 정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손해인 거죠. 적어도 둘은 났어야 되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코스를 굉장히 이쁜 아이가 이쁜 그 그림이 있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못 찾고 그냥 제가 또 이 아이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했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를 선사합니다. 저는 태교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태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태교하니까 상업적인 것들 또 경쟁하면서 나는 아이한테 뭐를 계속 줘야지만이 그게 아이가 발전하고 애가 똑똑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태교, 가장 중요한 태교 머리 브레인에 이 코딩이 잘 돼야 되거든요. 서로 잘 맞아야 태어나서도 아이가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태교에서 머리에 있는 브레인들이 서로 꼬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브레인들이 서로 뉴런들이 꼬이지 않고 코딩이 잘 될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제가 일단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간호사였어요. 그리고 저는 조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이를 정상분만을 제가 받고 밑에 저기 공학도 하고 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받을 때 한 1000명 됐나? 10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진행 상태 또 신생아에 관해서 그쪽에서 좀 문답이 있다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보건소에 가고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나오니까 간호대 학생들 나와서 임상 감사해주고 그리고 여기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힘들 때가 이렇게 30, 40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거기에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험이 없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많고 아이에게도 정말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은 하지만 내 몸이 힘드니까 엄마가 내 하던 대로 그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는 그 상처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조금 더 사회에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교육하고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하고 우리가 움직일 때 브레인 코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게 몸이 체득화해서 몸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는 걱정 안 하고 그대로 가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하고 있고요. 출산보호교실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전에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하는 건 이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취직을 하거나 어디 가도 경쟁률을 듣죠. 경쟁률이 우리가 많이 세다고 해도 뭐 한 100대 천 넘어가잖아. 그렇죠? 거의. 근데 여기서 보면 정자가 3억 마리예요. 3억 마리니까 3억 대 1입니다. 3억 대 1의 경쟁률로 지금 우리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뱃속에 있는 아가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내 아이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사람의 그 인권의 그 존엄성을 정말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해야만 되는 것이 3억분의 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이가 고귀하고 정말 우리 가정에 여기 계시는 사모님들 가정에 선물로 지금 다 찾아갈 정도 아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우리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10개월 동안 우리가 정성 들여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었던 걸 다 던져놓고 이때 우리가 정성 들여 잘 키워놓으면 그리고 그때 안 돼서 3살까지가 내가 키우려면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 했잖아요. 3살까지만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내 안에 있을 때가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특권입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특권. 이미 나가서 있을 때는 이게 내 몸처럼 하지 않아. 지금 내 몸, 내 생각, 내가 먹고 있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아기한테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기가 탄생하고 나면 내가 하는 거에 많이 가지 않죠.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힘들어요. 무지 힘들고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잘 키우고 정말 인간답게 키우고 행복하게 키우고 감정적으로 정서가 풍부한 아이를 키우겠다.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하면서 가끔 하나 때는 힘들 때는 이걸 한번 3억 대 1. 3억 대 1에 우리 아기가 내 뱃속 안에 들어왔어. 그 아기를 내가 품고 있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아기를 이렇게 영상을 보듯이 그렇게 아기가 내 배 안에 왔어요. 내 자궁 안에 아기가 다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280일, 10개월이니까 우리가 한 달에 4주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4주는 28일이니까 280일인데 이 동안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옆에 있는 아기처럼 어여쁘고 아름다운 그런 아기가 출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들어가면 거기 답이 있으니까 기대해보세요. 폐뇌 발달. 여기서 경상도, 그러니까 두 번째 어머니세요. 두 번째 경상도. 우리 다 초상인가요? 예, 그럼 이제 이 폐 뇌 발달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시는 분 계신가요? 다른 거는 이제 뭐 정보가 되게 많아요. 생리적으로 임신하면요 브레스트가 커지고요, 그 우울감도 오고요, 뭐 식욕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오지만 아기의 폐 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기가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 하는 일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뇌 신경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걔가 정말 일생에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뉴런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런이 분당 25만 개면은 셀 수도 없죠. 그래서 10개월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엄청난 건데 이 아이가 계속 만들어내서 땡 하고 출산 당시에는 1000억 개의 뉴런을 만들어요. 갖고 태어나요. 그 갖고 태어났는데 이거는 아무 활동을 잘 못한다? 그냥 자극됐던 것들 가지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여기서 어떤 길이 나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거에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여기 뉴런이 있죠.
하냐면 얘네들은 받는 걸 저걸 너 줄게 받아 이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해갖고 화학 물질하고 서로 주고받아요. 그냥 다 받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쭉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가다가 마지막에 축삭돌기는 그 수상돌기가 다른 애가 있으면 걔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런이 있으면 하나만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 5,000개, 10,000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이 합쳐지는 걸 만나는 거를 연접되는 걸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 시냅스가 하나야 그 아이는 정말로 활성화돼서 많은 것들을 발달을 시키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방향들이 뇌의 활성화가 되니까 그 아이가 정서적이든 뭐 지능이든 이런 부분에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뇌의 발달을 보면은 5세까지가 굉장히 급격세가 3세까지 굉장히 빠르고 급속도로 빠르고 3세가 지나면서도 5세까지는 그래도 발달이 엉성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 서서해지는데 우리가 3세까지가 뇌세포가 여기서 강제받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폐에 10개월하고 태어나서의 3세까지는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에 그러면 그냥 놔둬도 뭐 저절로 생기는데 발달시키는 뭐 요인이 있지 않을까? 비록 태아가 뱃속에 자궁 안에 있지만 그래도 발달시키는 요인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하는 게 그렇게 아이한테 갑니다. 엄마가 막 만들고 엄마가 자고 엄마가 먹고 생각하고 엄마가 화내고 엄마가 뛰고 이 모든 정보들이 아기한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특히 감각, 그 다음에 호르몬, 또 엄마와 아기와 태아의 관계, 교감하는 거죠. 관계, 엄마 스트레스, 약물 이런 것들이 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뇌를 계속 신경세포를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궁 안에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자궁 안에 환경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 태아가 감각이 발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책자범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주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좋을 것 같아요. 자, 임신, 네,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게 촉각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점점 그게 이제 성능이 활성화되면서 점점 예민해지고 느껴지는 건데 촉각이 제일 먼저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지는 것도 아기는 느껴요. 배반적으로 느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만져주고 아기도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곧 뇌로, 그죠? 뇌에 있는 뉴런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의 뉴런이 시냅스가 연결되면서 거기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걷는 거 있다. 만약 걸으면 그 걷는 움직임이 그거에 관련된 부분의 영역에 뉴런이 계속 또 시냅스들이 연결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는 것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시냅스가 만들어가면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네. 두 번째로 발달하는 게 미각하고 청각입니다. 후각.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애가 조금 있으면 양수 안에서 있게 된 거네요. 양수 안에 있으면 그 냄새도 맡고 그 맛도 맡고 그래서 아기가 그것이 학습이 돼요. 기억이 학습이 돼갖고 출산하면은 엄마의 냄새를 알아요. 그리고 엄마의 향기도 느껴지고 그리고 맛도 느껴져요. 엄마가 많이 먹었던 것들을 얘가 아기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각하고 후각이고 다음에는 뱃속에 있으면요 꼼꼼하고 옷을 다 입었을 때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데시벨을 측정을 해보니까 몇인지 아세요? 80데시벨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도의 시끄러워. 그 정도예요. 그 속에서는 엄마의 심장 뛰는 소리, 그 다음에 피가 하는
양수가 흐르는 소리 해서 그 안에가 정말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어요. 아기가. 그래서 이때 천박이 그런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시거나 정보를 보시면 아실 것처럼 높은 데시벨 이 소리보다는 좀 낮은 데시벨 한 30 정도에서 중저음은 좋아해요. 잘 듣는데요. 그래서 아빠의 목소리를 더 많이 아이는 좋아해요. 엄마의 목소리는 풀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보다 아빠의 목소리를 더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텔에 있을 때 아빠가 책도 읽어주고 아빠가 또 배 앞에서 얘기도 해주고 애기 다 듣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눈앞에는 없지만 안 보이지만 우리 가정이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 항상 하고 계셔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변달하게 되는 경우인데 아기는 비록 이 안에 있지만 우리 가족이랑 같이 지금 밖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얘가 또 마지막까지 출생하고 나서 얘가 명한 흑백만 보여요. 우리 그래서 몸이 막 색깔해져도 애가 못 봐요. 그리고 3개월 지나도 6개월 지나야 그때서야 이제 웬만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시간이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또 늦게 발달해서 마지막까지 생후 6개월쯤 돼야지 내가 웬만한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작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말씀드렸는데 작은 환경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에서 이제 연구 있어요. 연구했는데 그 전에는 엄마 똑똑하고 아빠 똑똑하고 유전자가 똑똑한 그 아이는 똑똑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키가 크고 그런 아빠가 크기 때문에 걔는 무조건 키가 커 이렇게. 그래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DNA 갖고 무조건 100%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1997년이 꽤 오래전이잖아요. 이때 어떤 연구에서 발표가 됐냐면 보니까 부모가 따로 있을 때는 48%지만 엄마 아빠에 합쳐서 시너지를 생각하면 34%뿐이 안 된다. 유전인자가. 그러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내가 비록 내가 정말 머리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질이 될 수 있구나, 변형이 올 수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때에도 그것이 유전인자가 가요. 그 유전인자로.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인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34%가 아니라 34%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후성 유전학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먹는 거, 지능, 성격, 감정 이 부분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임신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더 여기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보세요. 부모의 유전자가 34%고 우리 인간의 지능은 유전자가 아니라 자궁 환경에 의해서 후성 유전으로 인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극을 줄수록 우리가 가소성이라고 아시죠? 뇌의 가소성. 근데 내가 아까 신경세포들이 막 났는데 나는 엄마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사랑이 많아. 사랑스러운 엄마예요. 그래서 표현을 아가한테 항상 사랑스럽게 얘기해요. 아가 밥 먹었니?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만 하면 하는 일이 있어도 그래 저거는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엄마가 컨트롤을 잘해요. 그리고 호흡을 하고 본인 정서를 감정을 잘 정리하는 엄마 같은 경우에서 그 아이의 뉴런 중에서 그 부분들 감정 부분들 정서 부분들이 서로 손잡는 거야. 시냅스가 착 물려서 그쪽에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됐다가 반복으로 계속 했을 때 반복으로 계속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 시냅스는 처음에 우리가 산길을 가면 그냥 아무도 개척 안 했을 때는 풀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약간 좀 넓어지죠. 사람들이 많이 갈수록 넓어지는 것처럼 이 시냅스에서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그 유전자가 그냥 그 저장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던 그대로 아이의 머리에는 저장이, 뇌에는 저장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화나면 예를 들면 원래 엄마는 화가 있는 분이에요. 화가 있는 분인데 이게 배움에 의해서 본인이 컨트롤 잘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는 이제 화를 냈겠죠. 이 아이도 처음에는 그런 뉴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선택한 것 때문에 얘를 사용을 안 했어. 사용을 안 했더니 그거는 나중에 끊어지는 거예요. 서로 끊어지고 활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는 약화되고 그리고 산을되고 많이 쓰는 거는 강하게 되고 우리가 뇌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쓰면 쓸수록 똑똑해지고 쓰면 쓸수록 활성화되고 쓰면 쓸수록 그 부분이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포기하고 말 텐데 내가 부족한 부분도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그걸 알고 아기한테 주면 우리 아기는 나처럼 이렇게 안 하고 또 엄마도 변해야 되는 거지. 내가 비록 답변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대물림은 나한테만 끝나야지. 나한테만 끝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제 기질이 저래, 제 성격이 저래 그러고 말하잖아요. 뭐 별짓을 다 하든 어떤 성격이든 쟤는 타고난 게 저런 성격이야. 쟤는 타고난 기질이 저거야.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굉장히 성질이 급해. 나 타고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준 게 없고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물러받은 거고 또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 길을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건데도 내 기질이야, 내 성격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길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수도꼭지 탁 트는 물이 나오듯이 뭐가 자극이 딱 가면 그 길대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런 후성 유전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굉장히 뉴런 숫자가 단단하게 시냅스가 단단하게 밀도가 강해져야 그것이 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가 아니라 6개월이든 뭐 3개월이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산모들은 10개월에 한정된 기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큼 나중에 나서 애 돈 들여갖고 학원 보내고 뭐를 아주 밭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냥 원칙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수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 DNA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개는 막 우리 그 배변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아세틸인가 여기 아세틸이라는 그 메틸 개들이 딱 마지막에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환경에 의해서 얘네들이 자기의 역할을 못해요. 스위치가 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이것뿐이 아니라 암 환자들도 그렇고 당뇨 환자, 만성질환도 그렇고 모든 질환에 대해서 지금 이게 후성 유전하기 때문에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이제 연구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단점이 많이 잡힐 것 같아요. 이리저리 이게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하고 있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특히 이제 그 2차 대전 때 산모들이 임신할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데 네덜란드나 아니면 하여튼가 이건 지금 기근이지만
먹을 게 없어서 그때는 임신했는데 아기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밥을 안 먹어요. 먹을 걸 안 줘. 엄마가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적응해? 나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꼭 내가 끌어안아야지. 끌어안아야지. 그래갖고 들어오는 것마다 축적을 해요. 얘가. 축적을 해서 그러고 있다가 딱 그 열량을 써야 되잖아 원래는. 안 쓴 거예요. 나와서 딱 출산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 먹을 게 많은데 그 시스템이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만이 된 거야. 자꾸 축적만 하지 안 쓴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먹는 것도 만성질환 당뇨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후성 유전학 때문에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 걸 생활 습관병이라고 우리가 만성질환을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후성 유전학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그게 배워 만들어서 아기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아기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하나 예로 엄마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우울증도 많아. 엄마가 맨날 이제 고민하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그래요. 그러면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교감신경에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시험 때나 아니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더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능률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성이 계속되면 우울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되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빨간불. 그리고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는데 코티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머리에서 시원하게서 야 코티졸 빨리빨리 나와. 비상이야. 그러면 얘가 부신, 우리 콩팥 있는 데 거기에 부신이 있는데 거기서 코티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코티졸은 어떻게 했냐면 쭉 돌다가 해마 여기 옆에 측두엽에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편도체에서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분하는 것,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발산하게 해줘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옆에는 해마가 붙어 있어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얘는 세포를 다 망가뜨려. 그래서 이것이 프로그래밍이 또 돼.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아기한테 그대로 해마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기도 살기 위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마처럼 프로그래밍이 돼요. 그러다가 딱 태어났어. 태어났을 때 환경이 좋으니까 이게 발현이 안 돼요. 근데 살다가 자꾸 큰 어떤 스트레스도 있고 문제도 있죠. 근데 크라이시스가 오면 자기의 위기가 올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걸 직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얘가 주눅이 들어서 자기에서 딴 소리 피거나 아니면 디프레스가 되게 심해진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가 표현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모들이 또 이 우울증이 있거나 약간 우울감도 있을 수 있어요. 우울증과 우울감 다르죠? 우울감이 있을 때는 그 속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발딱 바깥으로 나가서 걷거나 그래서 걷거나 호흡을 하거나 그 다음에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몸을 증상을 알고 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산모뿐이 아니라 모든 우리 어르신들도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내가 증상을 미리 알고 그래서 헤쳐나가자. 근데 산모는 이제 2명이잖아요. 그죠? 1명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기급을 해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먹는 거 다 축적해놓고 그랬다. 그리고 여기 흐르는 경우에 담배가 했을 때 엄마가 산모가 담배 폈어. 아빠가 폈어. 그러면 그것이 니코틴 용기 들어가서 아이가 사진에서 나는 건 아이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면은 혈관이 좀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세포가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특히 뇌 속에 혈류가 흐르지 않으면 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하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오면 집중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모든 세포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거 흡연했을 때 자궁내 환경이 되는 흡연의 그 자궁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궁 환경에서 뇌 결정하는 것들,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아이는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작고. 그래서 초음파로 봤을 때 아이가 웃는 얼굴, 이것이 그대로 출산했더니 그 얼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항상 웃고. 그래서 이것이 과학에서 우리가 이제 밝히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엄마의 스트레스,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교감신경은 자율신경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화가 막 떨거나 두렵고 긴장하면은 눈 커지죠. 그리고 호흡을 가빠지죠. 심장 벌렁벌렁하죠. 이러면서 다른 것들은 다 스위치를 끄는 거야. 얘네들은 그게 비상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한테 전달을 해야 될 혈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아기의 그 브레인이 커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뇌가 작아요. 작게 되고 성장도 안 돼. 그렇죠? 잘 먹고 해야지 그 아이도 공급이 잘 돼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성장도 저하됩니다. 그렇게 연구에서 많습니다. 또 때로는 그런 경우에 집중력 장애뿐이 아니라 우리가 자폐증이 많죠. 그리고 조현병도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코딩이 잘못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얘네들이 세포 이동을 할 때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환경이 걔를 막아갖고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것들이 나와서 환경에 어떤 자극이 되면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조현병에 자폐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0%는 아니죠. 어느 것도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밝혀진 거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우리가 보통 생각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한테 권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에 전두엽이에요. 이 전두엽하고 그 다음에 아까 두려움, 분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은 여기 측두엽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편도체가 있어요. 거기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전두엽하고 편도체는 항상 같이 가는데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서 시소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엽을 굉장히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판단력, 주의력, 집중력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감정에서 나 너무 화나, 나 너무 화났어, 너무 화나 이럴 때 전두엽이 건강하고 활성화된 것들은 얘가 어떻게 하냐? 너 지금 화내면 안 되잖아. 지금 상황 화내면 안 돼. 지금 참아야 돼. 너가 지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잖아. 여기는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잠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 과격해지면 분노가 더 커지고 공황장애처럼 커지면 이 아이는 전전두엽은 약해져요. 그래서 얘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본인 나타나는 화를 확 내고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 치매 어르신들 의심하고 화내고 누구를 막 한꺼번에 폭발하죠. 이게 전전두엽부터 우리가 측두엽하고 전전두엽부터 뇌세포가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산모들은 전전두엽하고 편도체만 잘 관리를 해도 퇴교를 안 해도 돼요. 퇴교라는 건 이것만 잘해놓으면 나중에 덮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두엽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 전전두엽 활성화시키고 편도체 안정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부분 나 지금 화났어? 그러면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참으면 안 돼요. 참아야지가 아니라 나 지금 화났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할 때 호흡해야지. 그러면 호흡해야지. 한 10번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90초면은 감정이 다 떨어져요. 대화하다가 하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나를 알고 조절을 해서 우리 태아, 우리 아가가 그렇게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서 브레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딩을 그렇게 하고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태교가 뭐 음악 듣고 뭐 물론 좋아요. 이걸 다 한다 기본 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당쳐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말 손을 놔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뇌 전인 유형 진단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딱 하시면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읽어보시고 그냥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내가 어떤 유형인가, 난 사고형인가, 감정형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면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간단히 하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저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잠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냥 딱 보면서 아 나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